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50 적영능선 전투 첫 번째 1951년 10월 18일 국군 제2사단은 미체 9군단의 일익으로서 금성지구 확보전에 투입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목표했던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금성지구 확보전을 마친 국군 제2사단은 철원 하감령에서 동북쪽으로 평강군 하소리에 이르는 라인에 주저항선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사단의 전방은 1062고지인 오성산이었고 이곳을 확보하고 있는 중공군 제15군단, 제45사단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방간에 큰 충돌은 없었고 그렇게 전선이 고착화된 채 해를 넘겨 1952년이 되었습니다. 1952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휴전회담이 점차 진척되었고 이에 따라 전선 상황도 일시 소강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선이 다소나마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자 1952년 3월 30일 미체 9군단은 국군 제2사단을 군단의 예비로 전환하고 작전지역을 미체 44단으로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군단의 예비사단이 된 국군 제2사단은 사창리로 이동하여 예비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군 제2사단의 주요 지휘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장은 한병선 준장이었는데 1952년 7월 29일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정일권 중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모총장까지 역임한 정일권 중장이 어떻게 해서 사단장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952년 7월 29일 사단장에 보직되어 3개월간 사단을 지휘하였고 적영능선 전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31일 강문봉 소장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17연대장은 은석표 대령, 제31연대장은 김용순 대령, 제32연대장은 유근창 대령이었습니다. 국군 제2사단은 이렇듯 사창리에서 약 3개월간 군단의 예비사단으로 부대 정비를 마친 다음 1952년 6월 28일 다시 미체 44단과 교대하여 전선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금성지구 확보전 이후 1년여 만인 그해 가을 적영능선과 삼각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른바 중국에서는 상감령 전역이라 부르고 우리는 적영능선 전투라 부르는 6.25 전쟁사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군 제2사단이 42일간 혈투를 벌인 적영능선 전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영능선 및 삼각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2일간 미체 9군단 소속의 국군 제2사단과 미제 7사단이 기마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적영능선과 삼각고지에서 중공군 제15군단과 공방전을 벌인 전투입니다. 당시 미체 9군단 예하 미제 7사단이 철원평야 동쪽의 중가산에서부터 기마 북쪽 하감령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국군 제2사단은 하감령에서 동북쪽으로 하소리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2사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15군단, 제45사단이 1062고지인 오성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성산에서 기마로 뻗어내린 능선산 고지군에 전초진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전초진지 중 상감령곡의 동쪽에 해발 580m 적영능선과 서쪽에 해발 598m 삼각고지의 전초는 국군 제2사단과 미체 7사단의 전초진지로부터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아군 진지를 감지 관측할 뿐만 아니라 기마지역 방어에도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여름부터 전선 상황이 긴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나아가 휴전이 성사될 경우 현 전선이 휴전선으로 확정될 것이었기 때문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세를 취한 것은 중공군이었습니다. 여름부터 시작된 적들의 공격작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 전선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잡고 아군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미체 9군단의 서측방을 담당한 국군 제9사단이 지키던 395고지인 작은 백마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 등 3개 사단이 달려든 것입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백마고지 전투에서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국군 제9사단은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뀌는 격전 끝에 대승을 거두고 백마고지를 지켜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적 사살 8,234명, 포로 57명의 전과를 거뒀으며 아군은 전사 504명, 부상 2,521명, 실종 391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인접지역인 백마고지에서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미체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이와 같이 공세로 나오고 있는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은 젠킨스 미체 9군단장을 사령부로 불러 다음과 같은 자신의 작전 구상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하여금 공격을 중지하고 수세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주도권을 장악한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한다. 둘, 공격 목표는 오성산 부근의 중공군 전초진지 가운데 2개 목표를 선정하여 공격하되 작전지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지정된 목표만을 탈취한다. 셋, 공격부대는 국군과 유엔군 1개 부대씩을 선정하여 각각 1개의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되 각 부대의 공격 병력은 1개 대대 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넷, 공격간 군단의 화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격 부대를 지원하고 200회 이상의 항공 근접 지원을 요청하여 타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을 과시하여 중공군의 기세를 꺾어놓는다. 다섯, 이 작전 계획은 극비리에 추진하여야 하며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미체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기마 북쪽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미체 9군단의 공격작전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유엔군 사령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 작전은 아군이 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쇼다운 작전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작전은 휴전협상이 결렬된 10월 8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